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한양대학교에서 2023년도에 이렇게 포럼을 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제가 간밤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성지연 정말 멀리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정말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2023년도 마지막 날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니 저한테는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왜 치매 돌봄 혁신 리빙랩 포럼을 시작했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복지나 돌봄 관련돼서는 큰 변화가 필요한데요. 가장 큰 부분은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가장 빠르게 고령화를 경험했고 우리는 가장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 한일 간의 이 부분이 이 고령화에서 이거는 사회적 도전 과제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큰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뭐 기술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고령화를 도전 과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고령화를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고령화 부분을 우리는 조금 다른 틀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빠르게 경험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경험이면서 노하우이고 자산이 될 수 있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질병 치료 중심이 부분이 한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치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과 돌봄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특히 치매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끝까지 어떻게 하면 함께 갈 건가 부분을 이제는 고민해야 될 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얘기가 치매 쪽으로 가 있는데요. 저는 이 포럼을 진행하면서 제시 돌봄 리뷰넷 네트워크 PD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돌봄 리뷰넷 네트워크하고 이거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고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포럼을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돌봄 리뷰넷 네트워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치매와 돌봄으로 한껏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고민이 둥실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은 날이 서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치매 환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10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입니다. 그리고 65세로 되면 3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가 돼요. 이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 뭐 심리적인 부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다 아실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과학기술 쪽에서도 이 치매나 돌봄 관련돼서 R&D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현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한계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가 오늘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양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와 차별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대학보다도 더 현장 중심으로 가 있고, 각각의 연구자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사회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구체적인 소셜 임팩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로 여기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한 발짝 더 들어가 있는 대학입니다. 저는 이 한양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이 포럼의 자산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포럼에 꾸준히 갈 수 있는 주체로서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보건의료나 돌봄 관련돼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단계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의존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관련돼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도시락을 해가 줄 것이냐. 근데 막상 도시락을 줬는데 그 도시락을 거의 다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정말 어르신들이 그걸 감사해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도시락을 만들면서 실제적으로 주체화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먹고 즐길 수 있을 것인가 부분으로 이제는 바꿔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돌봄의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적 가치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근데 정말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존엄적인 부분, 그리고 삶의 질 부분들, 그리고 행복이라는 거, 자존감이라는 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돼가지고 전환을 이뤄낼 것인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각자 조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관계만 구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신활력 사회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지금 100세 시대에 맞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50세인데 제가 50대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내가 지킨다. 우리 송희지 박사님이 지금 60대로 됐는데요. 여전히 여전한 현역이라는 이런 부분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90대 그리고 80대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030년, 2050년에 맞게 돌봄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내일부터 치매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냐? 부분이 아니라 각자 조그맣게 해보는 부분이 확대되면 그 다음 그 부분이 스케일업 돼가지고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부분입니다. 리빙랩도 그렇고 그리고 돌봄 전화도 그렇고 지금 민노 대표님 하고 있는 다양한 돌봄 실험도 작지만 이것이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조그만 실험이지만 이런 부분이 각각이 있는 점이 아니라 결국은 점과 점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선이 될 수 있고 결국은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함께 할 건가 부분인데요. 오늘 발표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모인 주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도 내용이 한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가야 될 방향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각자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연결하고 그리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부분이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공통의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면 결국은 불꽃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있는 큰 벽을 허물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한양대학교가 하고 있는 다양한 R&D 실험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력 관련돼서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 같은 주체와 만나야 되고 그리고 기업하고도 만나야 되고 다양한 사람이 이제 만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리빙랩 같은 경우는 R&D 파트에서도 리빙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 파트에서도 리빙랩이 들어와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리빙랩이 들어와 있는데 이 리빙랩이 다양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가장 큰 변화가 리빙랩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거, 내가 주체를 만드는 거. 결국은 리빙랩은 마인드셋이면서 애티튜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개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기부 쪽에서는 과학기술 쪽에서는 이거는 실전이 하나 아닙니까? 사용자가 참여하는 실전 시험의 테스트베드의 하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이 이제는 서로가 만나야 되는 단계에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R&D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연구자들은 R&D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이 R&D가 실제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앞서 말했다시피 임무지향적 혁신이라는 것은 벙벙한 부분 우리가 뭔가 노를 저어서 가면 저 너머에 뭔가를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노를 져야 되고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오늘 오후에까지 아니면 내일까지 어디로 갈 것인가 목표 지향적으로 하면서 그 방향성을 가져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련돼서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년도에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는 바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을 하면서 각자의 역할들을 R&D 파트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들 그리고 다양한 정부 역할들까지도 불러들이면서 실제로 문제가 자석의 효과를 끌고 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묶어나가는 거죠. 오늘 이 자리는 치매와 돌봄이라는 사회적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쭉 묶어나가는 그런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치매 대응 임무지향적 혁신 프로그램의 예시를 보면 도전과제가 딱 이겁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근데 그러면서 사회적 임무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현재의 치매 환자의 관리 부담을 2분의 1로 줄이겠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요 활동으로 보면 의료 분야라든지 사회 서비스 분야라든지 의학 분야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하고 연결되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간의 협업과 그리고 융합을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그 목표에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정일영 우리 여기 스태프의 본부장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그 정일영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기술이라든지 산업 부분 관련돼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그 의료 관련돼서도 굉장히 전문가인데 제가 굉장히 귀하게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 바이오헬스 관련돼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그게 낮습니다. 굉장히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보건 의료 혁신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디지털 전환도 필요합니다. 근데 막상 여기 있는 기업들하고 만나보면 구체적으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왔는데 그 법제도라든지 다른 부분에 그걸 뛰어넘지 못해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포럼에서는 이런 보건의료의 혁신과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된 산업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이런 산업지향적인 부분은 거의 우리 역할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임무지향을 얘기하면서 R&D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정부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나갈 거고 시민사회와 그리고 R&D 파트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기업의 역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산업을 어떻게 촉진시켜 나갈 것인가도 이 포럼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R&D 파트와 사회 시스템이 이제는 맞물려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2050년에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되려면 이 R&D를 할 수 있는 법제도 부분, 사회 인프라 부분, 그리고 이거 관련된 어떤 존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현하는 이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되지 않으면 절대 그 한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포럼이 한쪽으로는 연구 개발을 건드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법제도 부분도 건드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관련된 전달 체계를 혁신해 나가는 부분 수직적인 부분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바텀 위에 올라가면서 위를 변화시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전달 체계에 대한 혁신과 함께 새로운 산업의 발전까지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빙립이 갈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각자의 역할이 굉장히 수직적이고 고립된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리빙립을 하면서 이것을 함께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같이 해야지. 그리고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각각의 역할들을 주체해 나가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최근에는 선배 시민운동 그리고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환자들도 왜 우리가 항상 아파야만 돼? 우리가 왜 항상 돌봄을 받아야만 돼? 우리도 나눌 수 있고 함께 만들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사람들이 바뀌어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지금 제시가 하고 있는 돌봄 네트워크에서 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치매나 환자나 돌봄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체화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내가 돌봄의 주체야. 치매 환자들마저도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와 관련된 교육과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슈화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돌봄과 관련된 참여자나 당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에 들어가서 뭔가를 참여를 보장하고 수평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봄 리빙립을 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특히 시민사회 쪽에서 박사님, 제가 리빙립을 하기 전까지는 항상 폭골인 앞에서 들어누웠습니다. 항상 반대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리빙립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저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들한테 내가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대안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박사님, 제가 리빙립을 통해 가지고 수평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 리빙립은 그런 부분이 일회성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고민인데요. 지금은 현장에 있는 분들도 리빙립을 통해 가지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전문가와 대등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제도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양한 정책 실험도 이제는 필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해서 이런 초학제 연구, 그동안 학문간의 부분이 되지만 이제는 일반 시민들하고 전문가들 간의 초학제 연구라든지 그리고 과학기술과 사회 서비스의 융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본격화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치매 환자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존엄을 받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위한 돌봄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부분은 전환 랩 개념입니다. 리빙립은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 앞서 말했던 전환이라는 개념 하에 조그맣게 실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개념이 되는데요. 이 전환이라는 특히 사회적 도전 과제는 각각이 분산적이기도 하지만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묶어가지고 각각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리빙립을 활동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 가서 리빙립 활동을 들어요.
근데 1에서 10까지가 있다면 대부분 1, 2, 3에 머물러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했던 3이나 4를 듣고 5, 6을 가지를 않아요. 대부분 퍼소나를 만들고 사회 서비스 모델을 가져오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1, 2, 3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내가 했던 경험을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 개념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는 연결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지역, 각각이 가지고 있는 주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이 실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전략적인 실험이다. 우리 저기 노원구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실험을 했다면 그거는 언제든지 그 다음 단계로 스케일업 될 수 있다. 그리고 공생에서 새로운 돌봄 실험을 했다면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든 타 지역이나 타 국가하고 연결해가지고 언제든지 규모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현재화될 수 있도록 바꿔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자체의 역할이라든지 지역의 역할, 그리고 각 주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어떤 자율성이나 그리고 권한 부여나 역할 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외랑 연결할 건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본입니다. 가장 빠르게 고령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고령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서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1월 말에는 오사카를 가려고 합니다. 오사카는 2025년도에 오사카 엑스포를 해요. 근데 오사카 엑스포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리빙립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류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의 모델로서 리빙립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사카가. 그리고 후쿠오카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치매 친화적인 도시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자, 방금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한양대학교라든지 공생이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해외와 논의면서, 제가 요즘 최근에 징기스칸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을 거냐, 궁극적으로 제가 그 말을 타고 반월도를 들고 전국을, 전 세계를 누빌 것인가, 저는 선생님들하고 함께 누빌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